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삼재에 대해서 뭘 잘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삼재에 대해서. 삼재는 올해 원숭이, 쥐, 용띠가 삼재잖아요. 원숭이, 쥐, 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의 운동. 사람들이 방향성이 있어요. 저는 소띠라서 소띠는 뱀, 소, 닭. 이 뱀, 소, 닭은 금의 운동을 해요. 서로 운동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비슷하다. 금은 서쪽을 의미하고 색깔로는 하얀색이죠. 물은 북쪽으로 의미하고 색깔로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쥐, 용띠는 같은 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융합이 잘 된다. 서로 잘 친화력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4살 그 차이 나는 사람은 이제 궁합도 안 보고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사실 동갑이에요. 동갑도 같은 물 운동이잖아. 원숭이띠는 원숭이띠. 같이 물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4살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동갑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동갑. 1살 차이 나면 별로 살이 없어. 1살은 그 다음 계절 앞 계절이기 때문에 다음 달 앞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나쁘거나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뱀띠, 소띠, 닭띠는 서로 모이면 금 운동을 하고 원숭이, 쥐, 용띠는 물 운동을 하는데 이 말은 운동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들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걸 또 채워주기도 해요. 뭐냐면 원숭이띠는 시작하는 걸 잘하거든요. 뭐든지 시작하는 거. 야, 우리 가자. 그러면 계획을 쥐띠는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해요. 항상 쥐띠는 중심 역할을 해요. 좀 세 사람이 잘 안 움직여. 처음에 섣불리게 움직이는 거는 원숭이띠. 뱀띠나 원숭이띠는 섣부르게 움직여요. 야, 하자라고 분위기 잡는 건 뱀띠하고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 그리고 돼지띠. 이런 돼지띠나 뱀띠나 원숭이, 호랑이띠는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자라고 하면 요분들은 일 처리 능력도 끝까지 안 해.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이제 제일 끝맺는 사람은 용띠가 끝맺는 거예요. 소띠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띠가 끝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개띠나 용띠나 소띠나 양띠나 이런 띠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 운동을 하면 원숭이는 시작을 하고 쥐는 중심을 잡고 있고 끝맺는 건 용띠가 끝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시작과 중심과 끝이 잘 이루어져서 삼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뱀띠는 시작을 하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건 닭띠예요. 그리고 소띠는 끝맺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띠다 보니까 우리 절에 뱀띠가 의외로 많아요. 닭띠가 의외로 많고. 내가 또 이제 뱀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중에 닭월이나 뱀월이나 축월이 의외로 많아.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은 것만 삼합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기운이 섞여야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으면 발전이 안 돼. 그런데 이 원숭이, 쥐용띠는 지금 삼재에 걸려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물의 운동도 상하를 반복해요. 물의 운동이 막 상승해서 최고일 때, 이런 때가 있고 물의 운동이 제일 하락할 때도 있어요. 물의 운동이 제일 하락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물의 운동이 인묘진, 호랑이,
토끼, 용띠의 물의 운동이 제일 하락할 때예요. 그래서 기운이 제일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라. 그러면 이때가 조심되면 다시 또 기운이 상승하게 돼요. 물의 운동이 다시 상승해. 그럼 다시 또 좋아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좋은 일이 안 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12년에 한 번씩, 12해마다 한 번씩 겪어요. 내가 원숭이 뛰면 12해마다 한 번씩 3년 동안, 임묘진 3년 동안 이렇게 내 기가 다운되는 시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년 중에 3년이면 정말 많은 세월이에요. 이 계절로 생각하면 돼. 다운되는 게 겨울이라. 겨울을 석 달 동안 지나잖아요.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여름이래요. 여름을 석 달 동안 겪고, 가을을 석 달 동안 겪고, 겨울을 석 달 동안 겪는다고요. 물의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60살을 살면 인생에 5번을 겪어요. 삼재를 5번 겪어요. 60년 동안 살면서. 120살을 살면 10번을 겪는 거죠. 삼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해를 쳐서 하나의 주기가 흘러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지나가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길게 확장하면 12년에 한 번씩 계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2년에 한 번씩, 금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12년에 한 번씩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올해 농사 지어서 가을에 작황, 풍년인지 흑년인지 거둬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거 아니면 잃은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올해 괜찮았어. 그래서 나중에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연말 결산이 1년에 한 번 있기도 하지만 12년에 한 번씩 있기도 해요. 1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연말 결산을 해. 12년에 한 번씩 연말이 아니네. 어쨌든 1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는 결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60년을 살면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살부터 12살까지 이런 건 아니에요. 12살에서 24살 이거 아니고 띠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살부터 15살, 어떤 사람은 5살부터 18, 17살 뭐 이렇게 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공통적으로 살면서 60년을 살면 5번의 기회, 100년을 살면 거의 10번의, 8번? 8에서 9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띠 가지고만 그러냐? 띠가 그러면 삼재 여기어서 원숭이 지용띠는 삼재니까 쥐 죽은 듯이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띠만 있는 게 아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시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이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의 사이클도 있어요. 띠는 이렇게 황룡사처럼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간다 이럴 때 띠 작용이 돼요. 처음 만남, 이건 여러분들이 저랑 만났을 때 처음 만남 인상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전생부터 또는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보니까 인상이 좋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 인상이 더럽다. 이러면 전생이나 아니면 조상의 업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월도 있어요. 월은 직업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 있다. 현대차에 들어갔다. S-오일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월이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직장에서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이제 어려운 일 막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일도 있어요. 일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일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포함된 부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에 충이 들어오거나 일에 이렇게 그 겨울이 오게 되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12년에 한 번씩 반드시 부부 관계가 서로 이별하는 순간을 가져요.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이상하게 꼬이는 순간 1년, 12년에 사실 2년이에요.
12년 중에 2년은 꼬이는 순간부터 해서 박치기 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부부의 세계는. 그래서 요 순간에 12년에 한 번 그 서로 이별하는 순간에 잘못해서 정말 이제 크게 싸워서 진짜 도장을 찍어버리면 진짜 이별하는 거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한 건 이제 따로 며칠 이제 이렇게 며칠 또 사는 거고, 또는 별거 부부 주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이때 뭐 12년 한 번씩 출장을 뭐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때가 반드시 오게 돼. 몸이 서로 이상하게 부딪혀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 속으로도 이게 자꾸 꼬여서 이 귀문이라고 이런 것들이 와요. 원진, 귀문 이런 것이 꼭 오게 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부부 아니면 또 이제 나의 가족 관계, 나의 직업 관계, 그리고 나의 대인 관계, 이것이 주기별로 다 다르게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관통하면서 이거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나쁠 때는 무조건 나쁘게 되냐? 삼재 때는 무조건 나쁘게 되냐? 이게 환경은 겨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부의 이별을 피할 수 없어. 별거를 피할 수가 없어. 갈등을 피할 수, 생각이 다른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식도 이게 똑같이 와요. 충되는 게 원진되는 게 똑같이 와요. 자식과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꼬이는 때, 부딪히는 때 반드시 와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건 겨울에는 누비옷을,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야 돼요. 이게 적극적 대응인 거예요. 여름에 덥다고 가만히 땀 뻘뻘 흘리면서 열하면 이렇게 겨울에도 배옷 입고 그냥 이렇게 춥게 막 이렇게 이건 대응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만 자기 식대로만 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대로 내가 이런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자식하고도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 때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대응법은 이게 우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무딘 사람은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도 더럽게 생각 안 해. 제가 맨날 보살님들한테 혼나는데 더러운 옷 입고 그냥 다닌다고 나보고 뭐라 그렇게 하는데요. 무디기 때문에 그래. 더럽고 춥고. 이게 이제 대응력이 약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다려있고 쫙 멋지게 쫙 하고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요 목에다 이런 것까지 쫙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다니는 게 대응을 잘하는 건데, 이렇게 뭐 털털하게 뭐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설이 생길 수 있어. 저 스님 좀 그렇다면 쉽게 볼 수 있다고. 내 모양새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래를 잘하고 다림질을 잘하고 뭐 챙겨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같이 살면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남녀가 서로 같이 사는데 남녀는 분명히 대단히 다르거든요. 스님과 신도랑 사는 것도 이게 굉장히 달라요. 스님의 세계랑 신도의 세계는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에 한 10년 정도 살면 완전 외계인이 돼요. 스님이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절에 10년 살면 외계인 된다니까. 신도들하고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님은 스님대로, 신도는 신도대로 서로 배워야 돼. 절에 10년쯤 살고 오면 신도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신도들도 스님이 외계인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방향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가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스님들 겪어보면 많이 겪어봤잖아요. 외계인 맞아요. 보면 그 세상에 제일 별종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나를 볼 때 서로가 외계인이에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럼 서로가 외계인이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여자에 대해서 알고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자식과 부모도 서로 외계인이에요. 완전 달라요. 자식이 보는 부모 입장, 부모가 보는 자식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사장님하고 사용자하고 고용인하고 상태가 다른 거랑 똑같아요. CEO랑 직원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쨌든 놀면서, 노동자는 약간 쉬어가면서 월급 많이 받으면 제일 좋고, 사용자는 어떤 돈 적게 주면서 일 많이 시키고 싶은 거. 유능한 사람 취업시켜가지고 유능한 사람 일 이제 등골 빼먹고 하는 싶은 게 사장님이라고.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나 안 유능해도 나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계속 정규직 했으면 좋겠고. 이게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동자는 또 회사 측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하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보면 세상 모든 것에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돈 많아지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익혀야 돼.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많아져야 되는지. 빈천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되고, 부부간의 남녀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남녀 간에 관한 기술을 익혀야 돼. 익히지 않으면 이게 갈등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부러지게 되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익혀야 돼.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변하듯이 부모, 자식 간의 상태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년 후가 서로 달라요. 남녀 간의 관계도 10년 전과 현재와 10년 후가 또 달라요. 돈 버는 것도 작년에 벌던 식으로 올해 벌면 안 돼. 올해 벌던 식으로 내년에 벌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 달라요, 보면. 그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학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자기 암 안에 빠지게 돼요.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도, 김정두 영가님도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공덕을 쌓아드리고, 이것은 김정두 영가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또 우리 그를 바라보는 그의 자식들, 그의 유족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서로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끝없는 성장이잖아. 끝없는 행복.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 우상향 모두 다 바라잖아요. 근데 우상향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상향 하려면, 계속해서 나아지려면, 계속해서 행복해지려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해지려는 에너지보다는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에너지가 더 커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행해지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냥 불행해지는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냥 평평하기라도 하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려가는 에너지,